네, 안녕하세요. 네, 시대인재 수학 강사 한승수라고 합니다. 네. 항상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제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들 의욕이 넘치셔서 이게 선생님들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최대한 줄여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많이 힘드시니까. 자, 여름방학을 앞두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수학 학습 전략 뭘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는 강좌 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1 학부모님들이신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직 기말고사는 안 봤지만 이제 중간고사 이제 한번 치르면서 이제 고등학교의 어떤 말로만 들었던 그런 맛을 한번 봤잖아요. 그 맛을 봐서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고등학교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 거고 아니면 되게 힘든 것도 느낄 수 있고 아마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나면 이제 중요한 여름방학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방학을 타겟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어떻게 좀 계획을 짜야 될지 아이들이 이제 그 학기 중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바쁘잖아요. 학기 중에 너무 바빠서 이게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기 중에 선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선행을 최대한 잘 짜야 되는데 요거를 할 때 뭐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칙들 이런 것들 살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학습 목표라고 말 써놨는데 요건 너무 당연하게 이제 학습 목표는 공부하는 목표는 너무 당연하게 점수 잘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조금 다른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여는 수업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 제가 항상 이제 선행 관련해서는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말씀했지만 여름 방학 때만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데 여름 방학은 이제 보통 3주고 그리고 이제 겨울 방학은 보통 6주 이상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근데 이거는 뭐 딴 얘기지만 올해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 막 늘 푸른고 이런 데는 방학이 뭐 거의 없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기간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선행도 2배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잘 짜보면 되게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이번 여름방학 때는 너무 당연하게 선행을 이제 그 공수 2를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제가 공수 2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써놓은 게 뭐냐면은 가끔 보면 어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애가 옛날에 선행을 하면서 공수 2를 했으니까 다른 거를 좀 해야겠다. 다른 걸 아직 못했기 때문에 막 이러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이들이 워낙 뭐 뛰어나가지고 한 번 공부해서 예전에 배운 것도 바로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먼저 했다가 공수투에서 이제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투를 필수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더 하면 좋죠. 많이 할수록 좋은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는 6주 이상이라서 우리가 최소 1년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요번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내년 이제 1학기, 2학기에 하는 이제 대수랑 미적분원 주요 과목들 요거 2개를 이제 꼭 필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분들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겨울방학이 됐어요. 1학년 겨울방학.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2개를 다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다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애가 수학이 좀 약하니까 대수만이라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가지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대수를 하고 그럼 이제 미적분원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음 여름방학 때 미적분원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대수는 6주하고 미적분원은 다음 여름방학 때 3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되게 불균형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겨울방학 때는 무리가 돼도 1년치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만 이게 보통 이제 대수 같은 거를 여름방학 때 요번 여름방학 때 한번 또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럼 이제 대수를 이제 요때 여름방학 때 한번 요번 겨울방학 때 한번 2번 보고서 내년 1학기 준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미적분원을 여기서 한번 하고 그리고 그다음 여름방학 때 한번 하면 2학기 때 또 미적분원을 이제 2번 보고 준비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계획을 짜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3주 동안 이게 너무 많은 걸 하는 것도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대치동 쪽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휘문고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온 적이 있어요. 왔는데 휘문고 아이들이 좀 잘하는 친구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이해도 잘하고 되게 즐겁게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잘 따라오다가 나중에 가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이제 과제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잘했는데 미분적분을 가르쳤는데 쌓여야 되는 과목인데 애들이 안 쌓인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애들이 왜냐면 그렇게 불성실한 애들은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업 마무리 될 때쯤 학부모님들의 통화를 한번 하는데
통화해 보니까 이제 애들이 과제가 잘 안 된다. 이유가 뭘까? 그런 애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수학을 3개를 들은 거예요. 3개를. 여름방학 3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분적분하고 다른 데서 수학 1 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그 당시에 이제 기하 벡터 요거 해가지고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3개까지는 정말 무리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요한 과목이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 건 맞지만 기간이 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겨울방학 때 요것들은 필수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보통 2학년, 3학년 해서 이제 뭐 기하나 아니면 확률과 통계 아니면 또 뭐냐 그 미적분 2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좀 할 수 있으면 좋죠. 특강 같은 걸로 해서. 그리고 이제 미적분 2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 2 중요한 과목이고 이제 수능에선 빠졌지만 내신에는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들이 선행을 뭔가 빨리 해놓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투를 어떻게든 좀 빨리 우겨 넣어서 한 번이라도 보게 하는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뭐 너무 당연하게 2학년 때 미적분투를 하면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미적분투를 하는 학교들이 더 많잖아요.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억지로 하는 게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적분투가 대수랑 미적분원을 합쳐가지고 더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가 잘 안 돼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얘네들 대수랑 미적분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를 확실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그게 아직 잘 안 돼 있는 상태면 미적분투는 사례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에서 빠졌기 때문에 분명 내신에서 옛날처럼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좀 더 기본적으로 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자주 말씀드린 건데 좀 전에 이제 무리한 선행 독이라고 한 게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방학 때 아이들 수업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학기 중에 가르치던 친구들도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제가 아는 친구인데 학기 중에는 되게 열심히 하고 그 눈빛이 똘망똘망한 그런 친구였는데 방학 때 막 저녁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애가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래?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가서 야 너 오늘 왜 상태가 안 좋냐? 막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애가 이제 한숨 푹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수업 하나 듣고 점심에 수업 하나 듣고 그리고 저녁에 수업 하나 이거 듣는 거다. 그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이제 학기 중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아침, 점심 수업 듣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학원 가서 수업 듣고 그래 또 일상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방학 때도 아침에 학교 하는 것처럼 학교처럼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하고 저녁에 하나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무리예요. 학교랑은 다른 게 학교 이게 방학 때 이게 과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과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밤에 숙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학원 10시에 끝나고 밤에 숙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과목 하나당 그 숙제가 한 2시간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들이 그날 하루를 놓고 보면은 수업을 한 10시간 듣고 밥도 먹어야 돼. 그리고 과제가 3개면은 6시간 정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솔직히 이제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어서 하루에 수업을 3개 넣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는 뭐 어느 과목들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학은 자기가 문제 풀어서 자기가 이해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공부 시간 확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에 있는 게 공부가 무조건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꼭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을 좀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이제 공수2 가장 중요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수2를 이제 다시 공부한다고 이게 다시 예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너무 쉬운 과정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동네 내신이 사실 정말 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근데 예전에 했던 그런 쉬운 기억만 가지고 그대로 학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어려운 문제들 하는데 되게 벽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 이제 내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수2를 어렵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렵게 예전 했던 것들보다는 이렇게 좀 계획을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대수랑 미적분원을 혹시 이번 여름에 또 하게 된다고 하면 요건 이제 당장의 내신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잘 정리를 해두고 왜냐하면 애들이 중학교 때나 뭐 아니면 예비고일 때 그러니까 저번 겨울방학 이럴 때 선행을 했다고 해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네, 그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겨울방학 때 또 하는 것도 좋다. 그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좀 더 제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학습 목표라고 써놨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아마 이제 조금 이제 그 아이들은 좀 깨달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랑 다르죠.
네, 중학교는 이제 특별한 문제 유형, 새로운 문제 유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똑같은 문제들 숫자 바꿔서 풀면은 점수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사실 이게 잘 안 통하는데 뭐 물론 예외적인 학교도 있습니다. 뭐 대진고 같은데 이제 그런 학교들은 사실 문제가 어려웠을 뿐이지 중학교처럼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부교재에서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 한번 제대로 풀고 숫자 바꿔서 연습 열심히 하고 이러면 수학 실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친구들도 그런 친구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하지만 아닌 학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력이 받쳐줘야 되는 학교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다양한 문제를 되게 열심히 풀어가지고 되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그게 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외워지는 거랑 억지로 풀이를 외우는 게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굉장히 충실하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양보단 질. 물론 많이 풀면 좋아요. 물론 많이 풀면 좋은데 그 많이 풀어서 좋다는 얘기는 그 문제들을 다 소화했을 때 좋은 거예요. 다 소화했을 때.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과제 검사를 제가 매번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를 다 못해도 혼내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수학 과목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가진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 하에서 최대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든 우겨넣어서 뭐 그 주어진 과제를 100% 무조건 다 소화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문제라도 제대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과제한 거 보고 물론 다 하면 당연히 잘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냐를 봐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한 티가 나면은 그럴 때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더 시간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 하는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아까 스케줄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말라 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자기 공부 시간 확보해라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게 이거는 되게 사람의 당연한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바빠지고 주어진 업무량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3개 듣고 내일까지 과제 3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너무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밤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너무 당연하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생기냐면 요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령이 이제 좋은 요령이면 좋은데 해야 될 거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요령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충 하게 되거든요. 뭐 수학이면은 답만 보고 막 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의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행동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수학은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갈수록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좀 이제 제대로 하는 거 그리고 자기 공부 시간 충분히 확보해서 그 최대한 질과 양을 다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도 좀 드릴 건데, 네, 수학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개념, 공식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개념과 공식을 알았으면은 이제 기본 문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수 유형, 뭐 이런 것들 잘 나오는 그런 기본 유형들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집 같은 걸로 따지면 여기까지가 이제 센이나 뭐 고쟁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좀 더 이제 오버하면 뭐 블랙라벨 뭐 이런 것들 그죠? 좀 어려운 문제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아이들이 여름 방학 때 공수투를 이제 좀 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다음 실제 실전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여기부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좌 여는 것들은 지금 이제 공수투 하는 과목들은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되게 어려운 문제까지 최대한 이렇게 좀 진행할 계획 갖고 있고 그래서 방학 때 정도 내진 직전 선행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개학하고 나면 이것들 모의고사 기출 문제 어려운 것들 복습도 하고 그리고 그것의 변형 문제 내지는 이제 뭐 이 동네나 강남 쪽에 좋은 문제들 많잖아요. 그런 내신 기출 문제 풀면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이제 경험의 폭을 또 넓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이제 완성 단계로 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현재 상황에 여기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챙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학은 단계를 밟아 나가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뭐 어떻게 애가 지금 이 상황이 잘 안 돼 있는데 나는 지금 무조건 심화를 들어야 돼.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맞는 수준의 수업을 듣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전 학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어렵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는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좌를 여름방학 때 이렇게 많이 열진 않았어요. 주 3개 정도 이제 열게 될 계획인데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거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강좌 2개가 이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반이에요. 제가 이제 정규반 중에 이제 연합반, S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생고반, 낙생고 내신반을 이제 전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개강하게 되는데 얘네가 똑같은 커리를 나가서 네, 같이 이제 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통수학 2를 심화로 10회, 주 2회씩 합니다. 주 2회씩. 그래서 아마 브로셔 보시면 개강 날짜가 나와 있는데 요 낙생고반 개강 날짜를 좀 미뤘습니다. 네, 그 브로셔에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만든 거라서 그 7월 5일 개강으로 돼 있는데 요거 7월 8일로 미뤘어요.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이틀 만에 수업하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참고 좀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수2의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4점짜리 위주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좀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S반은 이제 사실 제일 최상위를 노리는 반이고 노리는 연합반이고, 그리고 낙생고는 원래 시험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차이가 일단 뭐냐면 S반은 이제 무조건 입판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네, 테스트 봐서 이제 성공한 친구들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반이고, 그리고 이 낙생고반은 이제 입반 테스트를 보진 않습니다. 학교별 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학 동안은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도 요걸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낙생고반에 와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S반은 이런 반이고 낙생고반은 이런 반이고, 그리고 수업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네,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화 과정이라서 문제를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진 못해요. 그래서 개념 설명 좀 하고 나서 필요한 개념들, 그리고 이제 문제들 한 14문제, 15문제 해설하고 이렇게 좀 진행해서 이제 좋은 경험을 좀 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그리고 특강도 하나 뭐죠? 네, 특강도 하나 이제 개설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대수나 미적분원 이번 여름에 한번 해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수를 깔았습니다. 대수를 깔아서 아이들 이제 방학하고 나면 월수금 오전에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엄청나게 긴 시간을 들이진 않고 한 9번이나 10번 정도, 아직 횟수를 완전히 잡진 않았어요. 자, 이거 진행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수를 최소한 이번에 한번 보고 겨울에 한번 보고, 그래야 2번 정도 보고 내신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그래서 대수를 먼저 깐 거예요. 그래서 대수를 이제 겨울방학 심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실력 과정으로 아주 어렵지는 않게, 네, 개념 설명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필수형, 그다음 모의고사 4점 뭐 이런 식으로 위주로 할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뭐 당연하게 써놨어요. 네, 클리닉은 항상 제가 직접 합니다. 이거는 뭐 가끔 뭐 이유를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조교들, 대학생 조교들을 제가 잘 못 믿겠어가지고 네, 그런 게 좀 있고요. 네, 저 보통 제가 더 잘 가르치죠. 네, 그리고 클리닉 참여는 가급적이면 필수로 해야 되고, 뭐 시간 나와 있고 아이들 이렇게 대하고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강사 경력이 좀 됐거든요. 좀 돼가지고 보면은 이제 뭐랄까, 항상 이제 보면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친구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기억에 남는 친구들, 강사 여러 어머님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쭉 살펴보면 사실 모두가 기억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아이들이 이제 잘해가지고 뛰어나고 이런 친구들 좀 기억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친구들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속 썩이는 이런 친구들이 기억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강사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이 직업이잖아요. 네,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제가 좀 나이를 이제 좀 먹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에 옛날처럼 그렇게 욕심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직업에 대한 어떤 회의도 들고,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그럴 때 옛날 생각들을 떠올리고 이제 기억나는 친구들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친구들이 떠오르는데, 가장 이제 좀 인상 깊게 남는 친구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었는데, 네, 말을 더럽게 안 듣고 공부도 너무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런 친구들 제가 계속 뭐 설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걔네도 이제 비싼 돈 내고 와가지고 수업 듣는데 혼자 소외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이제 직업적인 직업 의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계속 이제 좀 설득도 하고 막 그러면서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거죠. 욕심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또 잘 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낙생고 친구인데 2학년 지금 3학년인데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네,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친구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말은 또 많아요. 말은 많아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맨날 수업 끝나고 실장님들한테 가가지고 죽겠다 얘 때문에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1년 동안 쭉 가르쳤는데 계속 그러고 있다가 2학기 기말고사 될 때쯤 되니까
뭐 제 약발이 먹힌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하려고 하더라고요. 머리는 좋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지금은 제 수업을 안 듣고 있어요. 그 친구는 수능 파이터라서 그래서 제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계속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요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뭐 등급 이렇게 나왔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얘의 그 예전 과거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그 등급이 나올 수 없는 애거든요. 근데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보면은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꽤 이제 뭔가 내가 이제 내가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된 거면 정말 좋은 건데 그건 모르지만 아이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 저랑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맛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뭐 되게 많은 건 아니긴 한데 아이들한테 좋은 아이들이 좋게 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강사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 개인적인 이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그 뭐라고 해도 욕은 안 합니다. 저는 절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른 대접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그러다 보면 좋게 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이제 뭐 저랑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느 정도 뭐 좋은 아니라 작은 인연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제 수업을 듣던 듣지 않던 다들 이제 좀 좋은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좀 얻었으면 하고 뭐 나중에 혹시 제 수업을 이제 오게 되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브로셔에 이제 제 연락처도 있고 하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시면 나중에 뭐 문자든 연락이든 주시면은 제가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